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려다가 하마터면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할 뻔해서 인생 종칠 뻔했어요. 진짜 그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죠.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겉모습과 친절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저와 예비 신랑은 어떻게 만났냐면 그거 있잖아요. 요즘 결혼을 주선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마 몇 번 사용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동안 제가 연애를 안 하고 혼자서 보내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놀기만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결혼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제 와서 남자를 구하기엔 그래서 결혼 회사에 가입해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남자,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죠. 예비 신랑하고 처음에 만났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고 괜찮은 외모에 친절하고 조용한 말투가 저한테 다가오니까 마음에 들었죠. 물론 흠이라면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막 30대 초반에 들어섰는데 이 예비 신랑은 40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부모님도 괜찮겠느냐며 우려를 했어요. 얘야,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해야 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했지만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저 사람하고 너하고 나이 차가 너무 나는데 게다가 이제 곧 40대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반대를 나타냈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나이가 많다라며 정말 그 사람 좋아하냐고 말했죠. 내가 더 좋은 남자 구해줄게. 아니 대체 왜 그 결혼회사는 그 남자를 왜 추천한 거야? 그 남자 너무 젊은 여자만 밝히는 거 아니야? 좀 제대로 생각 좀 해.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극구 만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었고 딱히 저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죠. 실제로 제 예비 신랑은 정말이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선물도 해주고 늘 제가 늦게 퇴근을 하면 항상 자동차로 데리러 먼저 와 있고요. 물론 그래도 부모님은 너무 불안하다고 말해서 집 앞까지는 못 데려다주고 10분 거리쯤 세우고 내려다주고 그랬어요. 제가 가면 남편이 밖에서 저를 지켜보며 혹시나 치안이라도 있을까 다 살피고 떠나곤 그랬었죠. 그런 섬세함을 보여준 적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정말이지 절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거나 그럴 때 늘 와서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며 안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게다가 이 남자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자기는 주변에 친구가 없다며 약속 때문에 저를 못 만나고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야말로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술, 담배를 좋아하고 모험이 자주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면 자기한테 신경을 못 써준다고 별로 좋게 안 보고 술, 담배는 애초부터 몸에 좋은 거는 아니고 술을 마시다 보면 주정 부리고 숙취니 뭐니 날리고 담배는 냄새가 나고 나중에 태어날 아기한테도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비 신랑을 만나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남자를 왜 다른 여자들이 데려가지 않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막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남자를 놓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행운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며 그 남자와 계속해서 교제를 했죠. 그러다가 예비 신랑은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며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자며 결정을 했고 저는 괜찮냐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차피 같은 가족이 될 테고 그래도 인정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신반의를 하며 의심을 하고 그랬었지만 예비 신랑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드리며 대화를 이어가니까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도 예비 신랑을 믿기 시작해서 참 좋게 보았었죠. 나중에는 벌써부터 서방 그러면서 용돈도 주고 그랬죠. 물론 예비 신랑은 아니라며 장인어른 장모님의 돈으로 쓰시라며 거절을 했죠. 그 뒤로는 예비 신랑은 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며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죠. 이러니 이런 남자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고 예비 신랑은 알겠다며 얼른 혼수 준비를 하자고 말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예비 신랑과 저는 혼수 준비를 할 겸 데이트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웬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예비 신랑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잠시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절 식당에 앉혀놓고 기다렸는데 한참 동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전화로 어디냐고 말했고 나중에는 더 기다리질 못해서 나가려고 할 때쯤 예비 신랑이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저는 대체 무슨 전화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말하니까 그냥 회사에서 일이 터져서 그런 거라고 말하며 얼버무렸죠. 저는 그걸 믿지 못하고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사람 뭐냐고 말했죠.
예비신랑이 전화를 하자마자 통화 소리를 건너편으로 들었는데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라고 말하는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남편은 그냥 회사 동료라고 말하며 내가 실수한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말했죠. 뭐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뒤부터 남편은 저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인지 약속을 자주 잡더라고요. 아니 결혼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곧 상견례도 해야 될 텐데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약속이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이 많다고 또 야근이 많다고 하니까 많이 이상했죠.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대체 무슨 약속이니 야근이니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말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으니 그렇다 쳐도 이러다가 혼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비 신랑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약속 장소에 웬 여자랑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서로 싸우고 있어서 왜 그러지? 하며 다가가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당신 애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애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고. 어차피 친자 확인 다 했잖아. 이제 결정해. 저 여자야 나야? 여기서 잘 결정해. 안 그러면 네 인생 내가 조질 테니까. 너 보니까 아주 몹쓸 짓 하고 다녔더라. 얘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왜 곧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가야 하는데 여기 와서 무슨 짓이냐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마침 잘 됐다며 저를 부르더니 이야기를 더 해주었죠. 당신 진짜 잘 결정해. 저 미친 남자 진짜 뒤가 구리거든. 잘못하면 나처럼 피해볼 수가 있어. 저 남자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해줄게. 이야기를 듣자니 예비 신랑은 조건 만남이니 각종 만남을 통해 여자들을 마구 만나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모텔 가서 관계를 가지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협박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을 한다고 거짓말을 치며 혼수 준비하라고 준비한 돈까지 막 가져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했죠. 게다가 이 상간녀는 예비 신랑하고 애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전 이걸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남편 뺨을 때렸고 상간녀의 멱살을 잡으며 정말이냐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상간녀는 진짜인데 내가 설마 거짓말을 치겠어? 뭐 나야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걸 덮을 생각이었거든. 그러니 포기해. 이 두 년놈을 제가 어찌 손을 봐줄까 생각을 하다가 남편 컴퓨터 생각을 했죠. 그때 고장났다며 저 대신 백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백업 파일들이 저한테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파일들을 뒤지니까 남편이 남의 여자들을 허락 없이 찍은 영상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 그 영상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을 했고 이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그런 죽일 놈의 인간이 어딨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그 상간녀 사실 애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친자 확인도 조작된 거였죠. 그래서 인연을 문서 위조, 사기 같은 걸로 고소를 했죠. 그러자 이 두 놈들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어떻게든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말하며 자기는 반성을 했다며 말하는데 뺨을 때리며 거절을 했고 남편은 뭐 그냥 마구 때리며 꺼지라고 말했죠. 그렇게 두 놈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피해 보상금을 받으며 마무리를 지었죠. 전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 결혼 회사는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어찌된 게 그런 범죄자를 걸러내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참 차라리 지인 소개나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결혼 회사 너무 미치는 마세요. 진짜 아무리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도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마터면 결혼했다가 인생 망할 뻔했어요. 그런 저의 아찔한 일은 지나가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며 사연을 보내보았어요.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안녕히들 계세요.